안녕하십니까, 미스터뱅입니다. 2024년 상반기 전국 농축협 6급 신규 직원 채용 공고가 떴죠. 농축협 채용 공고는 그렇게 일정이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자소서 작성하는 기간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필기시험 보고 면접 보는 기간도 그렇고 여유롭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일정부터 한번 보고 자소서 어떻게 적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 일정입니다. 채용 일정을 보면요, 서류 전형 기간이 이렇게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딱 그 시간을 주고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적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서류 접수하고 그다음 4월 3일 날 서류 발표가 납니다. 그다음에 필기시험이 언제 보냐면 4월 21일 날 봅니다. 4월 21일 날 필기시험을 보고 필기시험 발표가 5월 8일 날 나는데요. 실제 면접을 언제 보냐면 5월 10날 봅니다. 수요일 날 발표하고 금요일 날 봅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발표가 수요일 날 나고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5월 10날 바로 전국에서 일괄적으로 동시에 같은 날 동일하게 면접을 보니까 실제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목요일 하루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지역 농협, 전국 농축협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농협이 어떤 곳인지, 그 다음에 농협하고 농민들하고 또 농협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면접 준비를 하시고, 면접 중에서도 이제 주장 면접도 있고 인성 면접도 있고 있죠. 자, 그 면접을 미리 그 필기시험 보자마자 그 이후로 바로 면접 준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채용 일정이 이렇게 좀 빠듯하고, 요 과정에서 이번에 자기소개서는 어떤 항목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문항입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이 전체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 농협, 지역농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그 문항이 살짝 바뀌긴 합니다. 바뀌긴 하는데 큰 틀에서 그렇게 바뀌진 않고요. 전부 다 이제 공백 제외한 500자 상태로 총 5개 2,500자. 2,500자면 그렇게 보면 많진 않죠. 총 5,000바이트 정도 되는데 공백 제외니까 500자가 실제로 공백 포함하면 한 600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6,000바이트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문항 개수가 좀 많죠. 문항 개수가 많아서 일단 하나씩 이렇게 적는 게 그렇게 뭐 어렵거나 분량이 많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본인 스스로 개인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농협의 어떤 직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사례를 들어 기술하라. 자, 이 질문이 두 가지죠. 소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제가 밑에 필성 포인트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서 이제 보내드리면 항상 제가 이 거래 구조를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래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래 구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떤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질문, 문항을 출제를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제가 이제 인사 담당을 해 봤던 그 경험을 가지고 보면 이 글이 어떻게 적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데, 우리가 글의 구조를 짜고 글을 적는 게 그게 당연히 좋은 게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설계를 하지 않고 집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고 집을 지어야 되는 것처럼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질문의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제가 구조, 글의 구조와 분량 배분을 이렇게 같이 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소질문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적어라. 두 번째는 어떤 직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사례를 들어 기술해보라.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개의 소질문은 분량이 동일하게 250자씩 배정할 수 있도록 그 질문의 중요도, 소질문의 중요도가 동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분량 배분을 250자씩 이렇게 딱 나누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 250자, 그 다음에 농협의 어떤 직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250자, 그렇게 나누어서 적어보겠다. 이제 그렇게 구조를 나눴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적을까, 콘텐츠를 뭘 적을까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금융도 좋고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농업, 농촌, 사회와 관련해서 내가 뭔가를 좀 알고 싶다. 그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농민신문이라든가 또 아니면 경제뉴스라든가 이렇게 경제와 관련된 또는 농업, 농촌, 농협과 관련된 이런 쪽에 내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좋고 그 다음에 디지털과 관련된 부분도 좋고 자, 스스로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 좀 기간이 좀 길수록 좋겠죠. 그 내용을 인데 적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러한 노력이 농협의 어떤 직무에서, 이 농협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또 250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직무, 예를 들어 신용 파트, 신용계, 뭐 신용 부서, 뭐 이거는 농협마다 좀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자, 신용 파트에서 근무하는데 도움이 될지, 경제 파트에서 근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또 교육 파트에서 근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유통 파트에서 근무하는데 어떤, 뭐 유통이나 경제나 같은 개념입니다만,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 응대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적어야 되는 분량이 한 250자 정도 나오겠죠. 1번은 그렇게 글 구조를 잡고 적으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나머지 저 2번부터 5번 사이의 문항들 중에 또 어떤 농협에 입사 후에 가정하는 그런 문항이기 때문에 그 일관성은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 협업 경험이죠. 자, 이 과정에서 본인만의 노하우, 성공적인 협력을 이루기 위해 취한 전략에 대해서 기술하라. 이거는 길게 하나의 소질문이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거래 구조와 분량 배분을 어떻게 나눌 거냐면 처음에 100에서 150자 정도 나누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중간에 200에서 300자 정도 본문 나누고, 마지막에 100에서 150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요. 처음에 100에서 150자에는 그때 당시 상황, 그때 당시 협업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적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200자에서 300자, 그러니까 이 본론 부분이겠죠. 여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노하우나 전략을 가지고 나갔는지,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적고, 마지막 100자에서 150자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점을 배웠는지까지 결론을 내보는 구간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본인만의 노하우나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만의 노하우, 어떤 게 예를 들면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보죠. 협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본인만의 노하우, 예를 들어 다른 분들의 의견을 잘 공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지원자들은 이 공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공감하는 게 나만 적지 다른 지원자들은 안 적을 내용일까? 라고 하면 그럴 것 같지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가 않아 보이는 게 많은 지원자들도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적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과정에서 이 본인만의 노하우라고 이렇게 질문을 냈는데, 이건 본인만의 노하우, 나만의 노하우는 아니지 않냐? 이 콘텐츠, 이 공감이라고 하는 이 콘텐츠를 가지고 내가 차별화시키기 어렵지 않냐? 라고 하는 이 부분에 고민에 빠지게 될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요. 충분히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인데, 공감이라고 하는 이 콘텐츠를 가지고 내가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시키기가 어렵겠다라고 싶으면 공감을 그대로 두고 그 공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내가 다른 지원자들하고 차별화시켜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자,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내가 표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0번 듣고 한번 말하기. 공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0번 듣고 한번 말하기. 한번 말할 때마다 맞장구 쳐주기.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으로 내가 바꿔봤다라고 하면, 저는 다른 그 팀원들과 공감을 저만의 노하우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는 표현과 똑같은 콘텐츠지만, 저는 다른 팀원과 항상 고개를 맞장구를 쳐주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협업을 만들어 갔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 공감이라고 하는 같은 콘텐츠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표현이 다르다는 말이죠. 자, 공감이라고 하는 이 콘텐츠를 가지고 차별화시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시키는 게. 자,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다른 지원자들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나는 뭘 가지고 차별화를 시켜야 되냐라고 하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 표현을 가지고 차별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2번에서 저 포인트라고 말해 놓은 저 부분입니다. 2번은 그런 식으로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 3번 넘어가겠습니다. 조직 내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변화를 시도했던 경험, 또 변화에 대한 질문이 나오네요. 변화는 우리 지역 농협뿐만 아니고 금융권 전체적으로 변화라고 하는 저 단어는 아주 중요한 지금 시대적 키워드입니다. 그 변화를 시도했던 경험과 해당 경험이 농협에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기술하시오. 자, 여기도 거래 구조를 앞에 2번하고 동일하게 100에서 150자, 200에서 300자, 100에서 150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요 앞에 이제 처음에 100에서 150자 역시 2번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때 당시 상황, 변화가 필요했던 그때 당시 상황이 적혀야 되겠죠. 그 다음 중간에 200자에서 300자 여기 본론 부분에서는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변화를 시도했는지 그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중간에 200에서 300자 정도 적어보겠다. 마지막에 100에서 150자 정도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결과와 배웠던 점에 대해서 적어보겠다. 거래 구조는 2번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 핵심 질문의 키워드가 주도적인 변화를 시도했던 경험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내가 어떤 변화 경험이면 좋을까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할 텐데 제가 변수를 드려볼 테니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떤 변화에 대한 그 시도했던 그 경험이 일단 난이도가 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웠던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시도했던 경험의 기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짜리가 아니고 3달, 4달, 6달 이런 식으로 그 변화를 시도했던 기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난이도와 기간 두 개가 교집합으로 만들어지는 난이도도 높고 기간도 길었던 그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화를 시도했던 그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저기 적으면 가장 베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경험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우리 현실적인 문제겠죠.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하나를 버리더라도 둘 다 저 난이도와 기간을 둘 다 버려버리면 난이도도 쉽고 기간도 짧은 그럼 하루짜리 뭐 3시간짜리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완전 이벤트성 에피소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면접관 또는 이제 인사 담당자 평가자 입장에서는 내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크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니까 제가 두 가지 변수를 드렸던 이 난이도와 기간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았던 그 다음에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길었던 그런 경험을 한번 찾아서 교집합이 다 되면 가장 좋고 아니면 한 가지라도 그렇게 자소서를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은 그런 식으로 적어보시고요. 3번, 4번 넘어가기 전에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2024년 상반기 마이멘토와 미스터뱅이 함께하는 은행권, 금융권 무료 자소서 첨삭 프로그램이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금 촬영하는 이날도 오늘도 일요일인데 저는 나와서 잠깐 틈이 나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늘도 끝나고 나면 우리은행, 하나은행, 지역농협 계속 자소서 첨삭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냐? 자, 2월 달부터 벌써 시작했습니다. 해서 이번 상반기 끝날 때까지, 서류 전형이 끝날 때까지 은행이든 정권이든 보험회사건 저축은행이건 지역농협이건 어디건 여러분들 서류를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식 대면 비대면 둘 다 가능하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줌으로 신청해 보십시오. 마이멘토로 유선 문의해가지고 예약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예약이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농협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 마감인데요. 제가 수요일 날은 대학교 수업을 가야 되고 목요일은 또 지방 출장을 가야 되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봐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자마자 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4번 넘어가겠습니다. 농협의 미션, 비전, 가치와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지원자가 농협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자, 여기는 글을 두 부분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두 부분. 어떻게 나누냐면 앞에 전반부 100자에서 150자를 나누고 그 다음에 후반부를 300에서 350자, 한 350자에서 400자 정도 나오겠죠. 자, 일단 전반부는 3분의 1, 후반부 3분의 2 정도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눠서 전반부 3분의 1에는 뭘 적냐면 농협의 미션, 비전 그리고 본인의 가치관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보겠다. 그게 적고 그 다음 후반부 이 3분의 2 되는 요 부분에는 먼저 그 위쪽에다가 내가 지역농협에 입사하면 농협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한 100자 이내 목표를 100자 이내로 적고 나머지 한 300자 내외가 남을 거예요. 거기에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 유통사업을 어떻게 개선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유통 분야를 어떻게 개선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위해서 유통에 대한 자격증을 공부하는 것도 좋고 유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 현장을 점검해 본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실천 계획 소위 영어로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저 부분이 한 300자 정도 나오게 그렇게 4번을 적어 보십시오. 그렇게 4번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이죠. 5번은 농협이 농촌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쟁력은 무엇이냐? 자, 요게 질문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러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네가 본인이 어떠한 점이 강점으로 발휘될 수 있을지, 너의 어떤 점이 강점으로 발휘될 수 있을지 적어보라. 필요한 경쟁력, 전반부 질문에서 이 필요한 경쟁력은 누구의 경쟁력이냐 하면 이 농협의 경쟁력입니다. 농협은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적는 게 전반부 250자입니다. 여기 전반부 250자 이렇게 나와 있죠. 전반부 250자에는 농협이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경쟁력을 이러이런 경쟁력을 이렇게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250자를 적는다. 후반부 250자는 그렇게 농협이 경쟁력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저한테는 이러이런 점이 있는데 이러이런 점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차여차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250자를 이렇게 적어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농협이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냐, 뭐 디지털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교육일 수도 있고, 금융일 수도 있고, 금융상품일 수도 있고, 자산관리일 수도 있고, 유통일 수도 있고, 조직관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농협이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겠죠. 이런 분야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얼마든지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한테는 땡땡땡 한 점이 있으니 이 점이 저 경쟁력을 키워가는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을 250자로 적어본다 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1번부터 5번까지는 설명 다 드렸고요. 요거는 뭐냐면 미스터뱅 미리은행이라고 하는 오픈 채팅방, 우리 은행권, 금융권, 지역농협 다 포함해서 은행권 취준생 분들이 들어와 있는 오픈 채팅방인데요.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들어와 주셔서 질문도 해보시고 자료나 이런 것도 구할 거 있으면 구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기소개서 문항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지역농협은 그렇게 문항이 길지가 않다라고 하는 측면이 적기가 그래도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말씀 다 드렸던 어떤 거래 구조,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조를 가지고 기본 포맷으로 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수정해도 됩니다. 기본 포맷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적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농협 지원하시는 분들 금요일까지 마무리 잘 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기소개서 작성 포인트, 필성 포인트는 우리 마이멘토와 그리고 미스터뱅이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